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사 복습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예고했던 대로 세계사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계사 학습 복습의 순서는 문명의 형성, 중국사, 인도사, 서아시아사, 유럽사 순으로 선생님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명의 형성입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이 뭐였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이렇게 4개의 4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상식 퀴즈로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강유역, 그렇지, 큰 강유역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무엇 때문에 큰 차이가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지형에 따라서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거에 따라서 문화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황하 문명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중국사 연표를 한번 쫙 볼 겁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사건들을 선정해 봤어요. 중국사에서 알아야 될 사건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하나라가 있습니다. 하는 선생님이 전설상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도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여기까지가 중국 문명이었죠. 황하 문명이었어요. 상나라 뭐가 기억나야 돼요? 맞습니다. 갑골문자, 그래서 천명사상 이런 게 있었고요. 주나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제도는 알아야 된다. 무슨 제도? 그렇죠. 봉건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봉건제도 때문에 중국이 나중엔 분열되게 되죠.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어떤 걸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아요. 철기입니다. 철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무엇이 올라가요? 농업 생산력, 그리고 뭐가 많아져요? 그렇죠. 전쟁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중국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시대가 됩니다. 정치 제도도 많이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누가 통일해요? 그렇죠. 시황제가 통일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왕이 통일해서 자기가 통일한 왕들보다 더 높은 뭐다? 황제다. 그래서 내가 처음 황제다 해서 시황제.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제라고 부른 그 진나라는 법가 사상에 기반한 가혹한 통치를 했죠. 만리장성 만들고 분소갱유하고 해서 너무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 그것 때문에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 있죠. 초한지라고 한 그 싸움에서 유방이 승리해 한나라가 건국되게 되죠. 이 한나라가 쭉 이어져 가다가 외척 세력이었던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로 뺏기게 됩니다. 나라를. 그러고 나서 신나라 그 왕망 이후에 바로 광무제가 호족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후한을 건립하게 되죠. 이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유비, 장비, 관우, 조조, 송건 이런 사람들이 군웅들이 할거해서 중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최종적으로 3개의 나라가 됐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삼국시대 위, 촉, 오. 이 3나라 중에서 위가 가장 강성했으니 조조의 나라죠. 그리고 그때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위나라에서 뺏어서 진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결국 통일합니다. 이 3국을. 하지만 북쪽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그렇죠. 북방민족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진은 동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걸 동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무슨 시대? 그렇지. 남북조 시대가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북조 시대의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통일했던 나라가 뭐다? 그렇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고구려와 싸웠던, 그렇죠, 살수대첩이 기억납니다.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나라가 그만큼 고구려를 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요.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고요. 농민들의 봉기로 인해서 결국 수나라도 어떻게 돼요?
맞아요. 멸망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요.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태종 이세민도 고구려에 쳐들어왔죠. 하지만 어떤 전투에서 집니까? 맞습니다.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다시 당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 당은 그때 아들 고종 때 신라와 동맹을 맺고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공을 세우죠. 이 당나라가 쭉 가다가요, 절도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절도사들의 난림으로 인해서 5대 10시대가 시작되는 다시 분열기로 가서 그 분열기를 다시 통일한 게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송의 태조입니다. 이 송태조 조광윤은 절도사들 위험하다. 이 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 안 되겠다. 무보다는 문을 숭상해야겠다 하면서 문치주의를 하죠. 문치주의. 공부하는 걸 더 우선시해야 문관들을 더 우대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지만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죠.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이 국방력의 약화로 송은 후들어 맞게 되죠. 그래서 남송이 시작됐다. 여기 사이에 선생님 뭘 안 썼어요? 맞아요. 요나라, 금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몽골의 침입으로 중국이 남송이 멸망하면서 원나라가 쿠빌라이 칸,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중국 대륙을 전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진출해서 몽골이 전 세계 유라시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했던 게 기억나나요? 네, 위에 몽골, 생목인, 그리고 한족, 그리고 남송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졌던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 때문에 한족들이 못 살겠다, 난 못 살겠다 하면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홍건적의 난입니다. 빨간색 두건을 들고 그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고요. 그 난을 토대로 명나라가 건국되게 돼요. 이때 우리나라도 큰 변화가 있죠. 그렇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후금 건국이 있습니다. 이때도 아주 큰 우리나라랑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의 중리배교, 후금과 명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 청으로 넘어가서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싸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아주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강희제, 옹정제 이런 황제들로부터 중국이 발전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학년 때 우리가 배울 게 이 아편 전쟁부터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이렇게 선생님과 한번 쫙 훑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도사를 볼 겁니다. 인도사 하면은 이렇게 쫙쫙쫙쫙쫙 있죠. 보면은 우리 인도 문명부터 시작합니다. 인도 문명 뭐가 기억나요? 도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거대한 석상, 막 수염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석상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리아인의 진출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에 살던 그 인도인들이 아리아인의 진출로 인해서 점령당하고요. 그리고 겐지스강까지 정착되어집니다. 그래서 겐지스강까지 확장된 인도 문명이요. 이 아리아인들이 이 사람 토착 세력들을 지배해야겠다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죠. 카스트 제도, 그리고 종교, 브라만교, 그리고 그 경전, 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전성기 때의 왕 누구죠? 그렇죠. 아소카 왕입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어떤 불교였어요? 그렇죠.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상자부 불교를 장려했고요. 그 이후에 쿠시안 왕조는 어떤 왕? 그렇죠. 카니슈카 왕이고요. 그리고 어떤 불교? 그렇죠. 대승불교를 만들었죠. 그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쿠샨의 간다라 미술도 기억하면 좋고요. 그 이후 굽타 왕조가 설립됩니다. 굽타 왕조 때는 어떤 문화가? 그렇죠. 굽타 문화가, 굽타 양식이 유행하게 돼요. 굽타 양식, 굽타 문화라는 건 현 인도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기본적인 문화가 굽타 왕조 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생깁니까? 이때? 그렇죠. 힌두교가 생기죠. 힌두교 생기고요. 만우법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굽타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요. 인도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서아시아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오죠. 그게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오면서 맘루크 왕조를 성립하고요. 그러고서 결국 무굴 제국이 여러 이슬람 제국의 나라들을 통일하면서 인도에서 가장 큰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무굴 제국이 성립해서 아크바르 황제, 아우랑제보 황제가 영토를 더욱 넓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인도를 통치해 가고 있을 때 점점 서양에서 어떤 세력들이 옵니까? 그렇죠. 포르투갈이든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인도의 다양한 자료, 향료들을 얻기 위해서 인도에 진출하고요. 결국 그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인도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빵 터졌으니 그것이 바로 플라시 전투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이 제국주의의 산실이었던 플라시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은 여기 인도사까지만 우리 함께 하고요. 다음에 서아시아사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